춘원에 대한 연구를 광범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춘원 연구라고 하는 것은 춘원에 대한 생애, 역사, 문화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전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창립할 때 문학을 중심으로 했고, 지금도 역시 문학 중심입니다. 문학이 소설가로서 문학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또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역사라든지 생애라든지 또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광범하게 이제는 그 연구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의식적으로 넓힌다기보다 그 학교의 이름 자체가 춘원연구니까 춘원연구 전반적인 데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원을 얘기할 때 대개 좌파라든지 또는 비판자의 입장에서 친일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서보다는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올바른 평가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도 할 수 있으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젊은 연구자들이 너무 특정 이념 쪽에 쏠려 있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해방 후라든지 특히 해방 후보다도 아마 19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좌편향적으로 흘렀다, 그것은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오늘 어느 일간지에도 거기에 큰 글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분은 87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특히 좌편향적으로 흘러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 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 시기에 그런 것도 사실이고, 그때는 좌편향된 책을 읽거나 그거를 얘기해야 선진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런 대우도 받고 평가도 받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춘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춘원을 거기 친일파 사전에다 크게 넣었다든지, 이게 요즘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는데, 만일 춘원이 사회주의 쪽의 사상을 가졌더라면, 들어오세요. 만일 친원이 만일 춘원이 그 시류처럼 어떤 사회주의의 사상을 가졌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든지 그랬다면 오늘날과 같은 비판은 있지 않았을까, 이제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김윤식 선생님 같은 춘원에 대조를 냈던 분의 저서에서도 심지어 동계운동을 하던 그런 유명한 분들도 무정부주의를 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게 있었는데, 춘원은 20살 때부터 가졌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비판했다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시류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특히 한국사에서도 그렇고 문학에 있어서 그런 시류들이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마 요즘에 그 한강 문학에 대한 비판 같은 데서도 같은 연결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수님은 그 역사에 굉장히 밝으시고 또 문학적으로도 지식이 많으신데 춘원의 가치랄까요? 춘원의 가치가 현 시점에서도 춘원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대단히 가치가 큰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춘원은 우리가 역사적이나 우리가 문학적으로 얘기해도 계몽 시기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대 문학에 있어서 완전히 그 대문호인데 예를 들어서 춘원이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소설이라는 건 아마 전의 수준 겁니다. 심청전, 춘향전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부터 한글을 넘어오는데 어정쩡한 완전히 넘어오지도 않은 세대. 그런 때 그분은 소설을 시작했죠. 그런데 요즘에 현대 문학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문학의 장르를 논하고 그 기준에서 춘원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게만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춘원 자체가 그 당시 살았던 시대, 그 시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몽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저는 크게 보는 것은 그 당시 한문으로 쓰고 어렵게 쓰던 거를 쉽게 우리말로 썼다. 그리고 그것을 신문을 통해서 대중화시켰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대중화시키는 그 단어에는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언어의 대중화. 한자로 된 어려운 말들을 쉽게 우리말로 소설로 해서 썼다. 그 다음에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역사를 많이 썼습니다. 삼국사기도 있고 삼국유사도 있고 왕조실록. 그러나 왕조실록을 끼고 다니면서 조선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많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쉽게 쓴 그러니까 역사를 대중화시켰다 하는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쪽으로 해서 책을 쓴 사람도 없지만은 춘원은 역사가의 한 사람. 역사가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연구도 많이 하고 책 써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31년에 춘원은 그 당시 동아일봉에 썼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은상 씨가 쓴 조선사화집이라는 역사책에 서평을 쓰면서 나도 사실은 조선화를 대중시켜서 대중화시키는 책을 쓰려고 했지만 게으른 탓으로 단종회사 그 다음에 2차돈 회사 정도는 하고 더 이상 못했다. 그래서 그 책을 조선사를 대중화시키는데 참 높이 평가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분 생각도. 근데 그분이 쓴 역사 소설을 본다면 2차 돈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원효대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조대왕이라든지 그 많은 소설이 역사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소설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대중화시키는데 대단히 큰 공헌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도 열거해 주시죠. 이순신을 통해서 일본을 이긴 그것도 역사니까. 예, 예. 그게 제일 위대한 거예요, 그분의. 얘기하니까 이 얘기도 그럼 하시죠. 춘원이 쓴 그 역사 소설 이순신 같은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보고 큰 꿈을 키우고 또 흙 같은 거는 정주영 회장이 보고 그래서 춘원의 작품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에 또 알게 모르게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연도를 확실히 기억이 안 되지만 아주 어려서 그 춘원의 역사 소설을 오려서 붙인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아주 작은 글씨인데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읽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됐을 때 뭐 당포, 안갈포, 안골포, 한산도 하면서 주력군 대부대가 누가 뭐 도진이 형이 오고 협판한치가 오고 그 정확하거든요. 그 주력군 대가들 한산도에서 맞아가지고 싸워서 거기서 뭐 무슨 오프마노 정훈이가 죽었다든지 그런 거 지금도 다 기억나요. 그 지금도 이순신이 나오면 이순신과 처음부터 끝까지 싸웠던 협판한치가 꼭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래서 그때 읽으면서 참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범위를 넓혀서 이순신을 본다면 춘원이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을 할 때 무슨 일을 시작을 했냐 하면 온양에 가서 이순신의 묘를 참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적지 답사합니다. 이순신이 그 남해안에서 싸마던 전적지를 가면서 사당을 찾아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어느 사당을 갔더니 고금도 사당을 갔더니 그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에는 관원장을 모셔놓고 그 관원장 옆에 또 그 중국 장군이 총사령관이 임진왜란때 해군 형식적으로 그리고 부사령관입니다. 이제 이순신은 그 부사령관에도 명나라 사람하고 같이 동격의 그냥 한 구퉁이 있다는 거죠. 충무공이 세상에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딨냐 말이야 이게. 응? 이순신은 한 구퉁이다 관원장 사당 구퉁이다 해놓고 상당히 분개하는 게 있어요. 이러고도 나라가 되냐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일은 놀라웠게도 이순신의 그 묘소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 이씨들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건 일본 사람이 사게 됩니다.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국인들이 큰일 났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광고를 낸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금을 시작해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그냥 한 푼, 두 푼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걸 찾아요. 찾고 남은 돈을 가지고 사당을 짓는 게 현충사입니다. 그럼 현충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숙종 때가 만들어졌는데 그 현충사가 대원군이 서원 철폐할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현충사로 지었죠. 그걸 주도한 게 이광수입니다. 네, 편집국장으로서 동아일보에서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동아일보에다가 이순신은 소설을 쓴 거죠. 이순신은 어떻게 압니까? 한문을 쓴 책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말로 쉽게 동아일보에 쓰니까 그걸 보고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 구절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순신이 결국 전사를 하고 그 운구가 온양으로 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눈물을 흘려. 뭐 충무공 얘기를 하면 충무공이 그까지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위에 그 봉건 그 충무공 잡아먹을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주는 그 충무공이고 그냥 이순신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저 눈물 흘리는 백성들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순신이 간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되냐 말이야. 이순신을 못살게 굴던 사람들 천지가 돼가지고 한 강토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했지 않냐. 그게 그 마지막 귀절이에요.